안녕하세요, 랑싸입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 4채가 있어요. 완전 다주택자죠.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아파트를 4채나 가지고 있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파트 4채를 투자하면서 빚 4억까지 있는 상황이 왔는데요. 아파트 4채나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 부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순자산으로 따지면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도 무주택자였고 별로 인생에서 내 집 하나를 갖는 거를 꿈꾼 적이 없어요. 저한테 집이라는 건 제발 월세 좀 벗어나서 전세 정도 살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에요. 제 인생 첫 전세가 결혼하고 처음 전세를 얻었는데 저는 거기에 너무 만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저희 신혼집이 4평짜리 원룸이었는데요. 그게 전세 1,500만 원이었는데 단지 우리가 월세를 안 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랬던 제가 이 망할 놈의 아파트들을 어떻게 4채나 가지고 있는지 과정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 아파트들을 어떻게 할지, 팔지 말지 저의 계획을 살짝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가 맞는지 잘 판단이 안 서요. 그래도 제가 내린 판단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남편은 결혼할 때 집을 좀 사고 싶어 했어요. 저희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자영업에 투입을 해서 집을 살 돈은 없었지만 남편은 사고 싶은 쪽이었어요. 저는 집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없던 사람이니까 돈이 있더라도 자영업도 이제 시작했고 달달이 이자를 낸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더라고요.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뭐 남편도 사고 싶어 하고 결혼도 했고 언젠가는 집을 사겠지라는 생각에 저희 부부의 영업장이 있던 그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소형평수를 집을 한 번씩 보러 다녔어요. 집을 어떻게 갖게 됐냐면 이 얘기는 코로나로 돌아가요. 제가 자영업자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한창 쉬고 있었어요.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맨날 집 앞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옆 동네까지 산책을 나갔어요. 바로 옆 동네에 재건축을 하는 단지가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이제 그런 개념은 모르고 뉴스에서 허른 아파트 사서 뭐 몇십 년 기다렸더니 몇 억 벌었다, 이런 거를 본 게 기억이 나서 그 앞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이런 거는 얼마면 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시에 이거 2억 얼마 정도면 입주권을 살 수 있대요. 그러면 가격이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러 다니던 소형 평수도 2억 가량 했어요. 이 허른 아파트를 사서 새 아파트가 되는데 2억이면 된다? 너무 개이득이잖아요. 근데 분담금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를 했죠. 분담금이라는 게 얼마가 드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했죠. 재건축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청약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재건축 단지는 입주권을 빼고 나머지 단지는 청약을 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 청약의 치읓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부동산에 대한 개념 이런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청약이라는 개념을 딱 알고 청약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일도 안 하니까 한 달 내내 청약에 대해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첫 청약을 넣었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저희는 애도 없고 청약 점수도 낮은데 타입을 잘 노려서 넣었더니 한 번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났죠. 당시에 분양권이 막 몇 억씩 피가 붙을 때였어요. 우리도 부동산으로 돈을 버나? 부자가 되나? 내가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내 생에 갔다니. 그때 제가 20대였으니까 제 친구들이고 뭐고 주변에는 집을 산 사람도 없을 뿐더러 몇 억이 있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20대에 내가 청약이 당첨돼서 벌써 몇 억을 벌 생각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여기서 고민이 시작돼요. 청약통장은 유주택자가 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청약이 당첨이 됐다고 바로 1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해야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 통장은 썼지, 내 통장은 남았지, 우리는 아직은 무주택자지. 당첨이 되고 계약하는 그 사이에 진행하는 청약이 하나 있었어요. 제 통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청약 통장을 쓸 수도 없고 한번 넣어볼까? 해서 그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넣으면 우리는 다주택자가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막 1주택자가 됐는데 다주택자가 되는 게 맞나? 여기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미 부자거든. 이미 집을 하나가 된 것만으로도 이미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냥 두 번째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초피를 1,000만 원이라도 받고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비선호 타입을 골라서 넣었고 그게 또 당첨이 됐어요. 제가 18점이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2주택자가 된 거예요.
다주택자의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초심자의 행운인 거죠. 청약 공부 시작하고 2달도 안 돼서 순식간에 2주택자가 된 거예요. 원래는 저희는 계속 1주택으로 가려고 팔 생각으로 청약을 넣은 건데 막상 되니까 이게 파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어요. 사실 분양권이 하나만 있었어도 1주택자로 입주 날짜 기다리면서 돈 열심히 모으면서 공부 따위는 관심도 없이 살았을 텐데 분양권이 2개가 되면서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공부를 하겠다고 부동산 카페도 가입하고 유튜브도 보고 막 그랬어요. 다주택자의 장점, 1주택자의 장점, 언제 팔아야 세금이 안 붙는지 이런 거를 엄청 찾아봤어요. 분양권의 피는 얼마나 오르나, 카페 분양권 2개 있는데 매도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때까지도 제가 책을 읽는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 분양권을 어떻게 할지에 고민이 가득 찬 상태여서 앞으로 투자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그때까지는 1도 없었어요. 차라리 그때 책을 좀 봤으면 그냥 팔았으려나? 재테크 카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곳마다 투자 성향이 다 달라요.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제가 어떤 투자 카페에 꽂혀서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 그냥 이거 안 팔아야겠는데? 이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투자 방식은 어쨌든 자산을 불리려면 다주택자로 가서 전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갭 투자죠. 하나를 사서 전세를 주고 전세 한 사이클이 돌면 2년 뒤에 전세금이 오르잖아요. 거기서 그 상승분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 아파트를 살 수 있죠. 2년이 지날 때마다 상승분으로 아파트를 사고 그렇게 아파트를 계속 늘려가고 현금도 돌리고 이런 거예요. 몇 채만 가지면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내가 원하던 삶이잖아. 일도 안 하고 자산으로 돈을 벌어. 너무 혹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무한 상승장일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하락장이 온다고 생각했으면 안 했겠죠? 이미 나는 근데 그 방법을 깨달은 순간 나는 이미 부자야.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이유는 이 방법을 몰라서였어. 투자를 시작하면 난 자산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주변에도 저는 부자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방법을 모르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 오예 막 이러고 있었죠. 저는 분양권도 이미 2개나 있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 2개를 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분양권을 매도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책을 읽고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이미 그 투자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여러 투자 책을 읽고 마인드에 관한 책을 읽어도 그 투자 방식의 기준을 삼아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역시 그 투자 방식이 짱이야 막 이러면서 아 그치 이런 방식도 있구나, 이건 근데 나랑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투자 귀신이 쓰인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취하고 이미 까막눈이 됩니다. 부동산 강의도 듣고 임장도 다니고 그렇게 3번째 아파트를 갭투자로 질러요. 3주택자가 됐죠. 그리고 빨리 자산을 모아야 된다는 그 조급함에 또 얼마 안 있다가 4주택을 취득을 해요. 그 취득세는 한 2천만 원이나 냈거든요. 아 머리 아파. 그렇게 4주택자가 된 거예요. 이게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구나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내 채를 다 전세를 돌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락장이어도. 문제는 전세 세팅을 못했어요. 첫 번째 분양권은 하락장과 입주장이 더해져서 전세가가 안 나와서 세팅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 지금 실거주를 하고 있고요. 2번째 분양권은 역시 하락장과 입주장이 겹쳐져서 전세 세팅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대출을 다행히 받아서 월세 세팅을 해놨죠. 여기는 일정 부분 이자를 제가 내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세입자님이 내주고 계십니다. 3번째 갭 투자한 집은 전세가 한 바퀴 돌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췄어요. 역전세 1억이 나서 1억이 또 추가로 들어갔죠. 4번째 집은 6월이면 만기인데 여기도 역전세가 5천만 원이 났어요. 사실 이 집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락장이 시작될 때 역전세가 막 터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50만 원 내고 컨설팅도 한번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해주신 말씀대로 하나도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무당은 아니지만 이건 매도해라, 뭐 이건 가지고 가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상황이 마냥 좋아지진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아파트가 앞으로 더 하락할 거다. 상승장은 이제 안 올 거다. 이런 말씀도 많으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다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 매도하고 현금화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못 팔고 있는 이유는 갭 투자로 산 두 채는 산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팔면 그냥 손절인 건데 제가 그 확정 손해를 본다는 게 아직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못 팔고 있어요. 손절도 실력이라고 용기라고 하는데 이게 파는 게 맞나? 고민이 됩니다. 분양권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난 상태예요. 제자리인 거죠. 어디선가라도 수익이 났으면 팔면 좋은데 그냥 마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파는 게 맞다라는 말을 듣고 무조건 팔았다가 나중에 더 손해나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고민인 게 내 채가 다 좋은 것들이 아니니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내 채를 다 합쳐도 자산 규모가 10억? 이 정도 돼요. 근데 서울 아파트는 하나 사면 10억인데 나는 지금 짤짤이들 4개 들고 있으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안 되고 역전세 1억 맞췄던 갭 투자한 아파트는 너무너무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팔고 싶어요. 근데 얘가 제일 많이 떨어져서 못 팔고 있어요. 제가 현금화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냐면 현금화하고 그 돈으로 좋은 걸 하나 사고 싶어요. 지금 좋은 것들도 다 떨어졌잖아요. 제가 그동안 투자 안 하고 현금만 열심히 모아놨으면 그래도 수도권에 비변은 봤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 못 차렸죠. 성향이 신중한 투자자 이런 것보다 도박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일단 돈 넣고 보자 이런 성향이 있어서 지금도 막연히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자 하고 있는데 지내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르려나? 계속 떨어지려나?